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năng 다르게 헤어주세요. 차!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쭈카월드가 말하는 출산율이 망한 6가지 이유가 틀린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건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겔 애들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DC 애들이. 그래서 이게 DC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에 올라왔더라고. 슈카월드가 말하는 출산율이 망한 6가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도 슈카형 이야기에 빨대 꼽은 적이 한 번 있었거든. 그러니까 너는 왜 컨텐츠가 없냐, 왜 슈카형한테 빨대 꼽냐, 이런 댓글이 좀 있었었는데, 근데 서로 이게 빨대 꼽는 건 피차 마찬가지잖아. 슈카형도 맨날 누구한테 꼽아. 에이 이 머스크 형한테 꼽잖아. 그리고 요새 출산율도 많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오늘 따져보면 그런 거지. 일론 머스크한테 빨대를 꼽는 슈카월드에게 빨대를 꼽는 어반 같은 느낌인데, 원래 콘텐츠란 게 돌고 도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또 누가 또 내가 얘기한 거 보면 어반이가 말하는 헛소리라서 또 찍어낼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야. 이 바닥에.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일단은 첫 번째, 슈카 형이 옛날에 출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출산율이 대한민국이 지금 뭐 다 망했잖아. 그 망한 6가지 이유를 하나씩 열거를 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비혼 출산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결혼 후에 아이가 없다는 거.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오직 2%의 아이만이 결혼 후에 태어나고, 부유한 소유 국가들의 대부분은 결혼 후에 혼외 출산 아이가 30%에서 60% 사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 근데 우선 이거는 한국에서는 실현되기가 힘들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인 시스템적인 문제인데, 유럽에서는 그 결혼과 그 중간 사이 동거로 결혼한 게, 동거로 살아도 그 결혼에 준하는 대접을 받게 되거든. 세금적이나 이런 것들. 그러다가 결과 파기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외 출산율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다가 애 생기면 키워. 그러다가 헤어지잖아. 그러면 뭐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엄마 집에서 며칠 살았다가 아빠 집에서 며칠 살았다가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 공동 육아로 들어간 경우도 되게 있거든, 실제로.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일단 그런 그라운드 자체가 되게 힘들지. 일단은 동거라는 거를 뭐 이제 결혼에 준하는 그런 형태로 사회적인 시선을 변화시키기도 힘든 그런 상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요게 나왔고, 두 번째는 교육비가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육비는 근데 한국이 진짜 비싸. 한국이 사교육비가 굉장히 높을걸?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 한국보다 높은 나라 별로 없을 거니까, 있어봤자 뭐 이제 싱가포르 한 이런 나라 되자, 도시 국가들. 싱가포르 이런 데도 존내 빡신데, 그런 나라 제외하고는 한국이 거의 가장 높은 교육열. 그래서 대학 진학률을 받아할 수 있잖아.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요것들. 근데 미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옛날에는 그런 교육비에 투자를 했을 때 생애소득의 증가와 명확하게 이어졌다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지금 베트남 같은 데서 지금 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대학교에 다 꼬라박아도 생애소득의 완벽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와서는 뭐 교육비에 많이 꼬라박을 수가 있을까? 뭐 여튼 뭐 여기 두 번째는 교육비가 나왔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높은 집값. 집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 그래서 집값 때문에 자녀를 미루는 이유가 된다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최상이다. 여기서도 이제 PIR 비율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16.6으로 OECD 국가 중 뉴질랜드에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장 높았던 시기에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제일 높진 않아요. 지금은요. 한국보다 높은 나라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좀 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일단 이건 나중에 뒤로 미뤄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반대로 일본은 저성장으로 인한 낮은 집값이 출산율을 살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출산율 막장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일본이 선빵하는 이유다라고 하는데, 일본은요, 집값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구입하기가 쉽지. 거기는 뭐 이제 30년론 이렇게 때려가지고, 우리는 뭐 이제 대출이 막 60%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일본은 그 이상 나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직장만 좋고 정직원에 여러분 신원만 좀 보장되잖아. 그러면 바로 가서 그 집 바로 현질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또 집을 잘 안 사. 집을 잘 안 삽니다. 그래서 내가 그 리틀조 빅조라고 있거든요. 한 번씩 가서 빅조 형한테 내가 이것저것 이게 투내하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왜 일본은 유난히 집을 많이 안 사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본 내에서는 그런 게 있대. 그 부동산이라는 게 경기에 따라서 지금 와서는 흘러가거든. 그리고 옛날에 15년 동안 계속 떨어졌잖아. 버블 때 계속 떨어지고 지금 와서는 경기가 조금 좋으면 올라갔다가 아니면 조금 떨어졌다가 반대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금리가 그렇게 낮은데도 집값이 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집을 잘 안 삽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라는 게 감가상각의 개념으로 들어가거든. 자동차처럼. 그러다 보니까 빅조 형이 말하는 게 그냥 그 아파트 같은 데서 이게 사서 사는 거랑 렌트해서 살다가 나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이제 월세 내고 산다고 하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일본 내에서는 그 주거비에 자기 월급의 3분의 1 정도를 때려 박는단 말이야. 300만 원 벌면 100만 원 정도가 주거비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의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거는 집값이라고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내가 보기에 슈카 형이 말한 부분은 요거는 일본 사는 사람은 아마 절대로 동감하지 못할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징하게 싸운다, 넷째. 뭐, 이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지. 신기하다. 남자와 여자가 적인가, 여남 적인가, 여남 평등, 이런 걸로, 그지? 뭐, 이런 것들. 뭐, 요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다리가 끊어졌다. 취직하고 대출받고 집 사고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코인이나 이런 자산 가격의 상승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사실 이제 소득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자산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는 엄청 크거든. 그러니까 거의 지표로 따지면 월급이 올라가는 비율보다 자산이 올라가는 비율이 한 20배 넘게 그랬다고 하더라고. 특히 요 5년 사이에 그게 엄청 심했잖아, 그게. 그러다 보니까 상실감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인 가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는 출산율 정책의 실패. 뭘 했는지 몰라도 그냥 실패. 뜻이 좋았어도 실패. 결국엔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실패다라고 얘기하는데, 출산율에 엄청난 돈을 때려박은 건 사실이지만 결과로 봤을 땐 지금 세계 최악이니까 대한민국이 분명히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결국엔 이 6개를 다 꼽았거든. 그래서 이 출산율 0.81은 2020년 기준이고 지금 0.7 거의 그 정도 되지, 그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계를 DC에서는 어떤 반응이냐면 그런 거야. 야, 출산율을 올리고 싶으면 콘돔의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평균 2030 해녀 멘탈 평균 인식이 병들어 있는 걸 왜 쏙 빼는 거지? 이런 이야기. 그리고 다 틀린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뒤에도 뭔 핀티를 못 잡고 있노. 우리가 햇녀를 욕하는 이유는 햇녀가 불을 막는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햇녀가 나를 안 만나줘서 욕하는 거야. 야스를 안 해줘서. 알파들한테만 주고 나한테만 안 줘서 화낸 건데 좀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밑에 야 그건 못생긴 너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연애 비율은 굉장히 박살난 건 역시 사실이지. 그 20대 봤을 때 한 20% 25% 이렇게 연애한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 밑에도 전쟁통에도 애를 낳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는 현실은 시궁창인데 남 눈치는 겁나 보고 눈은 겁나 높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알바노부터 슈카 쟤는 결정적인 건 눈치 봐서 못 건드린다. 햇녀의 이기심이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 겉다리를 짚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요런 이야기도 있고 뭐 공감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여권 신장과 출산율은 무조건 반비례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2번 빼고는 전부 다 이제 문프 작품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자들의 눈이 높아져서 그렇다 뭐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선은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영상을 또 한번 더 찍고 싶거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게 안 오른 이유는 내가 다음 시간에 다시 찍을 건데 우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뭐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근데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 지금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거는 부동산이 가장 높았을 때 문제고 실제로 이게 2022년이야. 1년 전이지. 1년 전 6월 달에 나온 거니까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실제로 부동산 리스크가 가장 큰 나라는 뉴질랜드 처녀들이 가장 많은 그런 나라지, 그치? 뉴질. 근데 한국은 17위에 랭크가 돼 있었단 말이야. 실제로 한국보다 그런 부동산 리스크가 높은 나라가 뭐 많아요. 찾아보면 생각보다 지금 이게 2022년 기준이라 가지고 좀 떨어진 게 있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미국, 포르투갈, 캐나다, 호주, 헝가리, 체코, 뉴질랜드
다 우리나라보다 부동산 리스크가 높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보다 방금 저 위에 있는 나라 중에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하고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슈카형은 가격으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가격보다 더 심했던 건 네 번째 징하게 쌌는데 여기에 더 큰 문제들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슈카형이 이게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실제로 좀 나도 지금은 좀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 규모가 유튜브들이 커지잖아. 그러면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특히 여성 쪽이나 이런 쪽으로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그 집단 린치가 들어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말 못하는 슈카형의 상황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DC 쪽에서는 그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다.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반비례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는데 근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우리나라보다 여성의 인권이 높은 나라들이 야 복돌아 이씨 잠깐만.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지? 유럽 쪽이 더 높다고 할 수는 있어, 분명히. 그지? 물론 인도도 우리나라보다는 높긴 하지만, 그지? 근데 그 나라들도 결국에는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성의 그런 사회적인 위치와 권리, 그리고 인권들이 올라가면 여자들이 어머니로서의 삶을 이제 fuck you 하는 그런 경향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야이씨 아빠 말하는데 하품할래 이씨 그렇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다들 속 시원하게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튼간에 이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고 여튼간에 DC 실시간 갤러리에 올라왔던 이 내용이 좀 재밌어가지고 슈카형은 비용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했고 DC 주갤놈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느낌. 여권의 상승 때문에 그렇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 둘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보기엔 둘 다 약간 헛다리 잡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그리고 우리 복돌이 그냥 고양이 똥이나 치워 알았지? 그냥 얼마나 귀여워 봐봐 얼마나 귀여워 그치 예, 물 좀 가만히 있어 복돌아 고양이 똥이나 치우고 다는 내 인생의 챔피언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하루가 평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 카메라 좀 봐야지 한 번 더 귀여워.